안녕하세요. 지식인간 A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는 인터넷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대만을 점령한다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보고서를 보도록 하죠. 미국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이런 리포트를 발간을 합니다. 이쪽 계열 전문가들이 모여서 워게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모아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 상황 저 상황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하는 거죠. AEI는 미국 기업 연구소고요. ISW는 미국 전쟁 연구소입니다. 요 두 군데에서 만들어낸 이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적어있냐? 강압에서 항복까지 어떻게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미국 싱크탱크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한번 봅시다. 원래 그 전에 나왔던 시뮬레이션에는 27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워게임, 그 전투 시뮬레이션을 보면 일본이 참전을 해주면 승리로 가게 되고 일본이 참전을 해주지 않으면 승리를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국이 도와주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미국이 승리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항모의 2대가 파괴되는 것으로 워게임 시뮬레이션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EI와 ISW에서 이야기한 요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이미 소리 없이 점령을 시작했다. 자,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방법은 첫 번째, 대만과 미국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어떻게 갈라놓을까요? 자, 거기 안에 있는 내용에는 여론전이 있습니다.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나도. 이런 얘기를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론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대만을 무력으로 고립을 시킨다. 근데 전쟁은 아니야. 자, 어떤 방법일까요?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 장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대만을 무력을 쓰지 않고 고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요걸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자, 한국도 북한에서 비행기가 뜹니다. 근데 방공식별 구역까지 같이 오고 있어요. 이 방공식별 구역까지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북한의 비행기가 한 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한민국에서도 북한 비행기에 맞대응하는 전투기 한 개를 꺼내가지고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이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도 계속 침공을 하고 있고 꾸준히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배를 통한 대만 자국 영역 안으로 계속 침범을 하고 있고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전쟁은 하지는 않지만 무력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이나 대만에 들어가야 되는 선박들, 대만을 나가야 되는 선박들, 이런 선박들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면 대만의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4번, 대만은 이런 중국이 계속 괴롭히고 이런 경제에 타격을 주고 미국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방법을 쓰면서 미국한테 기댈 수가 없겠구나. 그냥 우리가 살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그냥 합병이 되는 게 맞겠구나. 우리가 홍콩 같은 자치구의 하나로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가지고 대만은 결국 항복을 하고 중국과 합병을 한다 라고 미국 기업 연구소와 미국 전쟁 연구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지금 요 내용을 보고 있다면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 대만이 결국 항복을 하고 중국과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이상해. 너무 워딩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 자, 대만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중국과 합병을 한다? 아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저도 솔직히 생각했을 때 이 미국 싱크탱크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전쟁을 하면 전쟁을 했지 전쟁 없이 이렇게 대만을 점령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는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해가지고 중국에 그냥 합병이 되기를 그냥 멈춰서 보고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이야기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이 말이 정말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대만에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이 됐습니다. 24년 5월 20일에 대만 총통으로 취임을 했어요. 라이칭더입니다. 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친밀하고 거의 보고 있고요. 대만의 독립을 굉장히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나 살짝 하자면 총통이 되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한 독립 얘기는 조금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위가 높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조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했나 봐요. 자, 봅시다. 24년도 5월 20일 날에 대만 총통 취임을 하니까 라이칭더 총통 3일 후에 해상봉쇄를 시작합니다. 중국이 해상봉쇄 훈련이라는 거를 감행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이라는 군이 있어요. 중국은 로켓군이라는 군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인력이 훈련에 도입이 돼요. 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봅시다. 여기에 배를 띄우고 대만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대만 방공 식별 구역을 들어간 건 당연지사고 요런 곳, 이런 로켓군이 있는 요런 장소에서도 다 대만을 쏘려고 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공군이 여기 위에를 날아다니면서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듯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23일 오전 7시 45분부터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이틀 동안. 자, 우리가 이 그림만 봤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거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병력을 배치해놨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대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요 장소, 가오슝이라는 장소하고 이쪽 장소, 요 두 군데가 그나마 상륙을 할 수 있고, 이 대만의 서쪽 부분은 굉장히 경사가 져 있고 절벽이 있는 곳이라 병력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훈련을 이틀 동안 합동 군사 훈련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전쟁을 한 건 또 아니에요? 그냥 군사 훈련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해상 봉쇄는, 아니, 우리가 볼 땐 전쟁 같아 보여. 아니, 대만을 이렇게 둘러쌌어. 우리나라에 중국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면 나는 전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전쟁이 아니래. 군사훈련이래. 그래서 미국도 제재를 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근데 이런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이번 한 번만 할까요? 라이칭더 총통 취임 3일 후에 한번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중국은 대만 이렇게 혼내줄 수 있어. 이렇게 혼내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따끔한 맛 좀 한번 보여줘. 요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만의 정당을 이미 장악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전날 제2야당의 민중당과 공조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이,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요 종이를 이분이 들고 도망가요. 이거를 낚아챈 다음에 도망갑니다.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땅땅땅 두들겨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 사인을 못하게 하려고 이분이 여기 올라탔어. 이 국회의사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의사당을 올라타가지고 이거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도망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국회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만의 국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대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체포도 가능하고 조사도 가능하고 신문도 가능한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5대 국회 개혁이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당이 생각보다 이번에 졌습니다. 대만에서. 야당이 더 커요. 그래서 야당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나는 그리고 이런 법안, 이런 중국에서 만들었던 법 중에 반간첩법이 있습니다. 반간첩법 법안,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대만 5대 국회 개혁이라고 법안에 통과가 됐다는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중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대만이 라이칭더에게 더 힘을 몰아주고 라이칭더가 하고 싶은 대로 더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은 이런 라이칭더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5대 국회 법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야당들이 모여서 표가 더 많으니 모여가지고 그냥 법안 통과를 바로 시켜버리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도 굉장히 중국의 로비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은 더 엄청나겠죠. 완전히 친중 세력의 국회의원, 아예 중국과 합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의 오늘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 점령이 가장 좋은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에는 국력이 부족해요.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해군입니다. 해군의 숫자, 그러니까 단순히 개수만 따지면 중국이 더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해군 톤수가 아직 중국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톤수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톤수가 높으면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실을 수 있겠죠. 2배나 가까운 미사일을 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석유와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특히 중국이 식량은 자급자족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식량은 있던 공원들도 다 밀어버려가지고 다 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하지만 석유는 중국에서 석유가 나긴 납니다. 7강구 그쪽에서 석유가 나고 있긴 하지만 그 석유 가지고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렇다면 중국은 석유 수출국에서 석유를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있고 내륙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해상 봉쇄를 당했을 때 대책을 하기 위해서 요런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쟁으로, 침략 전쟁으로 미사일을 쏘고 병력이 들어가서 공격을 하면 대만이 망가진 상태가 돼버리고, 그리고 TSMC도 파괴 상태는 굉장히 큰 손해예요. 그리고 홍콩과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나라예요. 홍콩 자체는 말이 되는 얘기죠.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말이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시 반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만은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서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 뭐 몇 년도에 며칠날 몇 시에 나 반환을 할 거다 중국으로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서류에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은 없어요. 대만이 중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서로 통일 얘기는 하지. 통일의 얘기는 하지만 홍콩 반환하는 것처럼 뭐 110년만 딱 쓰고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이건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잠식 점령까지 얘기했던 잠식 점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북한이 우리를 잠식 점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냥 거의 뭐 말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냐, 지금 봤을 때 중국은 시민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해가지고 정치 쪽에서 뭔가 꺾이는 방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식으로 전쟁 없는 대만 점령을 하려고 하지만 최후의 수단은 어쩔 수 없이 무력 점령을 해야겠죠. 왜? 중국의 염원,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통일입니다. 하나가 된 중국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엄청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양안전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피부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요즘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최소 2년에서 2027년 그리고 이번 3중전에서 나왔던 29년도까지 준비를 마쳐라라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무력 점령이나 전쟁 없는 대만 잠식 점령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결정이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해도 큰 피해를 입고 잠식 점령을 해야 되는데
잠식 점령을 하기에는 회방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가 관건이 되겠고,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생기고, 또한 왜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큰 거는 무엇이냐면 경제 때문이에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를 지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유량과 물동량들이 멈춰서 버리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거의 침몰 수준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요것도 제가 나중에 그래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대만 점령을 하는, 대만 통일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어느 쪽을 잠식 점령을 할 것인지 무력 점령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지가 아주 우리에게 관건이 될 겁니다. 다음번에도 굉장히 재밌는 지식을 가지고 오면서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